기존에 네. 용산 국방부 청사 옛날에 네. 2003년도에 그게 이제 준공이 됐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 청사로 쓰고 있는 국방부 청사를 지으면서 거기 양쪽에 해태상을 뒀어요. 해태상. 네. 해태상을 왜 두느냐면 경복궁에도 해태상 두고 네. 광화문에도 두고 뭐 이제 하여튼 뭐 정부의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건물에는 네. 해치상을 둬요. 그렇죠. 해치상을 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목사지만 뭐 우리 전통 문화니까 네. 이 애군을, 한양의 네. 도성은 네. 서울 도성은 관악산에서 오는 화기가 엄청 세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경복궁의 경회루에 호수를 만든 것도 화기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물을 담아서 이렇게 호수를 만든 거고 네. 해치상은 바다 동물이잖아요. 네. 해치가. 네. 그래서 해치상을 모든 공공 건물마다 해치상을 두는 거고 왕궁이고 뭐고 네. 그리고 남대문의 그 현판도 세로로 하는 것도 그 뜻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국방부도 그런 의미에서 이미 해치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김건희 윤석열,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는 뭐가 부족한지 네. 이 이태원 참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네. 즉 작년입니다. 오래전 얘기도 아닙니다. 작년 3월에 네. 이상한 미스테리한 공사를 한 겁니다. 네. 했는데 그 공사가 콘크리트 하수관 5개. 네, 예. 그 공사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육군 서울 사무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대통령 청사 바로 앞에 육군 서울 사무소는 뭐 하는 곳인가 하면 육군 참모총장이 계룡대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이 서울로 올라와서 거기서 근무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럴 휴식 공간이거든요. 네. 거기를 이렇게 보면 담장이 높은 담장이 쳐져 있었어요. 네. 콘크리트. 네. 그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들어오고 나서 다 때려 부수고 네. 다 철거를 해버리고 거기에다가 큰 나무를 심었어요. 네.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운 게 아니라 아예 이식을 할 때 큰 나무를 심었어요. 울타리 대신. 네. 그리고 덤프 트럭을 동원해 가지고 그 둔덕을 만들었어요. 네. 둔덕을. 네. 둔덕을 만들고 그 둔덕이 한강 방향으로 가게 이렇게 비스듬히 경사가 또한 졌으니까 한강 방향으로. 한강 방향으로 가게 한 그 방면에 콘크리트 흉관 우리가 네. 말하는 독강 혹은 녹강이라고 이제 건설 현장에서 말하는 우리 그런 분들 인부분들이 얘기하죠. 그게 길이가 2, 3m 되는 거고 네. 직경이 한 1m 되는 거라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상단 부분이 나팔관처럼 생겼는데 절단기로 그 큰 지름 그 타원형의 그 나팔관을 그 콘크리트를 잘라버리고 네. 그걸 하나씩 수직으로 매설을 한 겁니다. 매설했는데 5군데를 매설한 거예요. 네. 5군데가 이렇게 일정하지도 않고 네. 그냥 아무렇게나 5군데가 이제 매설이 됐는데 네. 그거를 목격한 어느 분이 네. 제보를 해준 겁니다. 네. 누구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보자 보호를 그렇죠. 위해서 네. 그 뭐 합참이든 대통령실이든 뭐 군무원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미군 부대든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는 분이 보고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 네. 왜냐하면 조경으로도 안 맞고 상하수도도 아니고 환풍기도 아니고 그냥 녹강 시멘트 공구리를 그냥 1m 그냥 이렇게 5군데를 수직으로 이제 매설을 네. 하니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완성된 이후에 가봤어요. 네. 우리 취재팀들이 잠입 취재팀들이 일요일 날 가족들하고 소풍 컨셉으로 해서 네. 사전에 등록을 하고 해서 최단거리로 가까이 가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기념 식수를 한 장소 바로 부근이에요. 네. 대통령의 전용 헬기장이 있는 바로 그 헬기장 옆인데 네. 거기에 이제 사철나무로 위장이 돼 있어요. 그 묻은 매설한 지역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인공위성 사진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죠. 2022년 11월 위성 사진에서 없었는데 공중에서 볼 때 네. 그 흰색 콘크리트 점이 있잖아요. 아니야. 네. 흰색 사진 그렇게 보이던데요?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고요.
흰색 콘크리트만 상공에서 보이고 네. 그 주변은 사철나무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 사진에는 검은 점이든 흰 점이든 네.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 네. 거고 그러니까 2022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2월 사진에는 없었는데 없고, 4월 사진에는 작년 4월에는 있었고 그렇죠. 제보자는 3월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딱 들어맞은 거예요, 이게. 예. 자,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이런 네. 정도 내용을 폭로를 했으면 네. 뭐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그게 실제 있는지 있다면 왜 그렇게 매스를 했는지 네. 질문하는 게 당연한데 인용을 하는 언론도 거의 없고 또 취재하는 언론은 아예 없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응하지도 않고 답변도 하지 않는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대통령실이 곤란하면 침묵 아니면 뭉다. 뭐 김종대 의원 사건처럼 반격을 하든지 네. 아니면 침묵이죠. 자기들이 불리하면 침묵인데 우리가 제가 이제 뭐 국회 기자회견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또다시 반복이지만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저울에 쟀을 때. 뭐가 사이비 무속에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김건희 여사가 더 많다고 알고 있어요. 천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의존도가. 그 비근한 예가 뭡니까? 백운기 앵커의 증언이 있었잖아요. 그 백운기 앵커가 그 경선 TV 토론 대통령 경선 사회를 보는데 임금왕자를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PD가 그걸 보고 이거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지우십시오. 방송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버티고 안 지우고 결국은 쓰고 나갔더라. 네. 그러고 그렇게 나간 게 3번에 걸쳐서 우리는 한 번만 쓰고 나간 줄 알잖아요. 3차, 4차, 5차에 쓰고 나갔어요. 네. 3번을 다 쓰고 나갔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오른쪽 눈썹 위에 길다란 수염을 여기 이렇게 뭐 저기 데일 밴드 같은 거로 흰 눈썹 붙여가지고 같은. 흰 눈썹을 네. 길게 붙이고 그런 거 하면 또 좋다고 그래가지고 토론에 나가고 그러면 승기를 잡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수염도 달고 나가고 임금왕자 쓰고 나가고 이런 분이고 김건희 여사는 오방신에 심취해가지고 대통령식 공식 유튜브가 윤니크라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공식 유튜브는 문워크였고 거기에 나온 거예요. 다른 데서 얘기했다면 이건 조작했다고 그러니까 물오징어를 사는데 김건희 여사가 물오징어를 사는데 5마리만 사고 복숭아를 사는데 5박스만 사고 수박을 사는데 다섯 통만 사고 떡을 사는데 50팩만 사고 그게 윤니크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에 강릉 전통시장에 가서 독거노인들한테 선물을 주는 그 시장에서 찍은 숫자예요, 그게. 오늘 의혹의 시작이 콘크리트 하수관도 그래서 5개. 오방신. 예. 그리고 이명수 기자한테 강사비를 줄 때도 105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뒷번호, 코바나 콘텐츠 번호, 무슨 뭐 어머니 번호, 본인 번호 이 끝이 다 오로 시작하고. 네. 그래서 물론 오방신을 전통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를 문제 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오방신을 굳이 난 나쁘다고 여기지는 않아요. 그러면 뭐가 나쁘냐? 이 묻은 시점이 괘씸한 겁니다. 이 묻은 시점이 뭐냐면 이태원 참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한강진역 이태원역에 그 시위대들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네. 불어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는 출근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닥치게 된 겁니다. 출근할 때 막 시위대들이 막 거기서 집단으로 시위를 하니까 뭘 우려했는가 하면 민중봉기가 일어나거나 나중에 전국적으로 이 이태원 참사 시위가 일어날 거를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네. 내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내외가 살고 있는 관저에서 온전히 못 살 것 같다. 네. 출퇴근도 못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대통령 청사 앞에 육군 서울사무소를 관저로 임시로 사용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네.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내 그냥 예측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기 뭐하니까 주술적인 거를 거기다 이제 심은 거예요. 매설을 한 건데 그러면 그 이게 일반적인 오방신이 아니라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누구를 해한다거나
누구한테 저주를 퍼붓는다거나 또 애군을 뭐 막아준다거나 이런 거면 괜찮은데 네. 뭔가 어떤 주술적인 거, 그다음에 죽은 뭐 억울하게 죽은 영령들이 자기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제 뭐 어떤 뭐 그런 두렵긴 한 모양이군요. 네네 그 타이밍이 그렇게 딱 맞아요. 이게 이태원 참사 네. 사건이 나고 그다음에 한강진역과 이태원역에 많은 시위대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때 당시 필름을 돌려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길도 막 위험이 되고 하니까 아마 육군 서울사무소로 임시 숙소를 정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고 네.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관저로 생각했다면 처음에 대통령실 들어갈 때 거기다가 그걸 매설해야 되는데 왜 임기 중반에 그걸 매설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부패했으니까 이런 사이비 무속이 판을 치는 거죠. 저는 전통적인 우리의 그런 민속, 종교, 신앙, 네. 민족 종교, 민속 종교, 그다음에 무속 신앙, 무속 신앙도 그냥 건전하고 전통적인 거는 우리가 폄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이비 주술, 사이비 이단. 혹은 네. 미신 네. 이거를 말하는 건데 저는 제가 이거 천공을 언더커버 취재해서 폭로하고 또 이런 오방신을 취재해서 폭로하면 개신교가 저를 지지해 주는 줄 알았어요. 지지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정권에 아부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고 오히려 저를 고발을 하고 한기총이나 정광훈의 자유통일당 이런 곳에서 저를 고발하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저를 규탄하고 또 유령단체 같은 기독교 단체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가 저를 규탄 성명을 국회에서 그것도 저를 막 반박을 하고 저를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걸 봤을 때 이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사이비 무속인들한테 휘둘리는구나. 지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정권이 뭐 기독교 정신이나 성경 정신으로 나라 국정을 운영하는 게 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이비 무속에 심취해서 국정을 의지하고 지탱한다고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분개하고 분노하고 들고 일어나야지.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데 그런 거를 드러내는 저를 가지고 오히려 저를 비판하는 거는 옳지 않고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3대 종교가 저를 지지해 줄 줄 알았어요. 디올백 사건이 벌어지면. 근데 네. 3대 종교도 아직도 꿀먹은 벙어리고 조용하고 기독교 개신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슬퍼요. 그러면요. 제가 우리 전 대표님 말씀 너무 힘이 되는데요.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1탄, 2탄이 폭로가 됐잖아요. 그리고도 또 이성만 국회의원이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대통령실에 요청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도 이제 반응이 없고 답변이 없으니까 지난 며칠 전에 국회에서 제가 이성만 의원하고 같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기자회견도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물론 이제 진보 이런 방송에서 조금 뭐 이렇게 방송이 나갔지만 어느 언론도 이거를 기사화하거나 보도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또 기독교 교계에서 이거를 다루지 않는 걸 보고 저는 뭐 제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예. 혹시 한겨레 신문 우리 그러니까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 네. 제 관점에서 얘기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이게 일반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출연자가 말하면 그 출연자의 경험담이니까 맞습니다. 네. 딱 이것만 봅시다. 이 디올백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정말 많은 이 레거시 미디어들도 관심을 가졌어요. 보도를 통제해서 그렇지 관심을 갖고 조중동도 저를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유독 단 한 번도 저를 1대1로 인터뷰를 안 한 데가 경향신문입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도 안 하다가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게 디올백이 우리 집 최재형 목사 집 주소로 반환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인터뷰 한번 해가지고 기사화된 적이 있고요. 뭔 말이냐면 조중동이나 이런 이 주변 언론들, 조중동보다는 이제 영향력이 약한 언론들은
관심을 갖고 취재까지 다 했어요. YTN도 2시간을 취재를 하고 여러 SBS도 다 취재를 했는데 보도를 통제해가지고 못한 거지. 그러나 경향신문 한겨레는 아예 나를 인터뷰 자체도 안 했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조중동만도 못해요. 한겨레 경향이. 제 눈에는. 네. 뉴스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니면 목사님에 대한 그거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왜 저걸 다뤄? 그거 우리는 아닙니다. 정통 언론인데 뭐 이렇게 보는가요? 더 약었어요. 제가 예. 볼 때는. 진보, 지금 언론도 진보 언론들이 더 얕고 또 진보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진보의 허울과 너울을 쓰고 진보 행세하고 기득권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넘쳐나잖아요. 예, 지금 퇴진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네. 통일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예.